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유경호, 서혜진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사례를 준비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례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마포구에 있는 한 음식점인데요. 이 임대인분께서는 조그만 상가 건물을 노후에 여기서 생활비라도 걸고자 구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건물을 구입할 때 뭐 건축물 대장도 보고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전혀 없었던 네. 예,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갑자기 예, 구청으로부터 예, 날아온 거죠. 당황스러울 건데 그 이행강제금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반 건축물은 철거될 때까지 구청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려요. 네. 그런데 이 임대인분께서 깜짝 놀란 게 저도 몰랐는데 이행 강제금이 꽤 세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나왔어요. 한 번만 부과되나요? 네, 그런데 예. 그 공문에 네. 1년에 2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2천만 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슴이 두 번 철렁하죠.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큰 금액을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월세 받아서 이행강제금 내면 그쵸? 없죠? 없죠.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그러면 이 사안에 누가 신청한 건가요? 네, 그래서 임대인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사안인데요. 이제 임대인분은 이런 공문을 받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임차인분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매일같이 와서 이거 철거해야 되니까 빨리 계약 해지 하던 공사를 하던 둘 중에 하나 결단 내려라 라고 계속 재촉을 하셨고, 네. 임차인분은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임대인분이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또 신경 쓰이는 일이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대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또 조정인으로 고민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분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임대인분이 철거는 해야 되겠는데 임차인분이 이제 아예 영업장에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고요. 또 임차인분이 다행히 조정에 또 응하셔서 같이 대화의 장을 일단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죠. 그럼 이거는 뭐 평소에 또 일반 조정과 다른 방식의 선택이 들어갔나요? 이건 뭐 조정부를 구성을 했고요. 네. 예, 조정위원님들이 양측의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사실 임차인도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 물론 본인도 모르고 들어와서 억울한 점도 있지만 또 임대인분의 그 이행 강제금이 너무 크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분이 뭐 매일 와서 막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딴 데로 영업장을 옮겨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정도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이 나머지 공간으로 영업을 해야 될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럼 여기서 뭐 임차인의 뭐 그 업종 자체가 뭐 특성이 있나요? 네,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셨는데요. 이 음식점이 그 뭐 SNS에 이렇게 치면 나올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래요. 그런 집에서 영업 중지를 하면서 공사를 도와준다는 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업에 사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는 것도 임차인은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렇죠. 또 한쪽을 막고 공사하는 동안 영업을 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고 그런 면에서 사실 주저주저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점을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조정위원님들이 양측에 다 말씀을 들어봤을 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다라는 그 원칙에는 두 분 다 일치하셨기 때문에 일단 철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철거하는 동안 임차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임대인에게 말씀하셨고 또 임대인분도 그 영업 지장이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실무적으로 이 철거를 하고 임차인분의 그 좁아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조정부에서는 회의로 이 부분을 지금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인이 철거라던가 또 그런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임차인과 3자가 그 부분 철거 공사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걸리며 그리고 철거 후에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 분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분 모두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하셔서 조정부에서는 결론을 뭐 성립 불성립이 아니라 그렇게 일단 유보해 두자 라고 해서 결론을 내지 않으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게끔 그런 시간을 주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제가 한 달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속 통화하면서 일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임대인분이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세 분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전문가분들은 실무적으로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딱 나오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상이 됐던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잘 해결된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임차인분이 협조하고 그리고 공사는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하되 그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정까지 했으면 뭐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례에 대한 또 팁을 또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 당일날 조정부 회의가 끝날 때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결과가 나오는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이 조정위원님들이 이론적으로 뭔가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일단 대화의 창을 열고 그 이후에 그 전문가와의 그 실무적인 부분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었다라는 게 오늘의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서울시에 조정 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